공영방송 사장, 임원들이 바뀌면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참 어려운 그 질문이신데,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불공정 보도가 바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화의 길로 가겠죠. 자, 왜 그러냐? 아까도 이제 얘기한 대로 공영방송의 이제 이 경영진들이 정권에 따라서 이제 이사진들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경영진이 바뀌게 되는데, 구성원들은 기자나 PD 대부분이 민노총산의 언론 노조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언론 노조원이 갖는 생각, 그들이 갖는 양심, 그들이 갖는 그 신념,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이 뉴스라고 하는 매체를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될 텐데,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양심에 따라서 보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법관도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요. 근데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론 노조원으로서 갖는 양심. 그러면 언론 노조는 민노총 산하입니다. 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은 그야말로 좌파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방송인, 언론인은 어떤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면 직업적인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양심이죠. 네. 주관적인 나의 양심이 아니고 객관적인 양심. 그러면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균형적이어야 된다. 아까 방송통신위원회 얘기했듯이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 위배, 객관성 위배, 균형성 위배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사하는 그 구성원들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방송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양심에 따라서 기자들이 보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장악한 방송사의 구성원들은 마치 노조원의 양심, 노조원의 시각, 이것이 올바른 보도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그들이 하는 방식이 공정보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방송의 지형이 올바로 설 것이다.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네. 조금씩 바뀔 수 있고 그 시간을 빨리빨리 이제 정상화하는 것이 닿는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요. 그 기자님들마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 임원 이전에 이제 또 보도국장을 역임하셨으면서 어떤 이제 기사를 내보낼 때 이런 개인만의 이런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파적인 또는 뭐 좌파적인 이런 정치적 성향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랑 나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생각이랑 이게 매칭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나는 이것을 옹호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방송으로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좀 해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잣대로 이게 재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뭐 성남 FC 그 의혹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서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균형적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슈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이 나온다고 하면 우파 패널과 좌파 패널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요. 그것이 최소한의
그 공정이죠. 기계적인 중립 정도를 지켜. 그래서 공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공정의 잣대가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춰야 된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네. 쌓아온 관행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5년 동안 공영방송에서 어떤 식이냐 하면 한쪽에 편향된 패널들만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보도가 이루어지느냐면 패널들이 나와서 뭐 좌파 패널들 2명이든 3명이든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근데 이런 거지요. 자, 성남FC의 후원금을 과다하게 내주고 그리고 원가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의혹 아닙니까? 네. 그 사안의 본질인데 그러면 그전에도 성남FC에 후원을 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면 어느 정도 액수를 가지고 후원을 했는가? 아무런 대가가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 그때 후원금이 평소보다 엄청 늘어났고 그 기업들마다 공교롭게 그때 하필 엄청난 특혜적인 그 배려가 있었단 말이죠. 네.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겠지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재명 후보의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사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이제 방송을 한다거나 두산건설이 그야말로 용도 변경 특혜를 받아가지고 100배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특혜를 받은 것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는 것이죠.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TBS, 김어준 어느 방송 할 것 없이 네. 이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식의 한쪽에 편향된 패널들만 나와서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나치의 가장 이 선동가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벨스, 그죠? 네. 아주 가장 선동가로서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10번만 들으면 진짜로 이직한다. 참 무서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가랑비 옷 젖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뭔가 계속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만 듣게 되면 계속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가 정말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특히 방송의 정상화가 그래서 빨리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최초로 공관련 대표님의 인터뷰를 하면서 KBS의 경우에는 이런 일종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BS 견학콜 관리를 맡고 비취재 부서로 이렇게 좌천을 당하는 일들이 수두룩 피는데요. 현재 이 공영 언론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요? 언론 노조가 이제 회사의 경영진부터 하부 구조까지 장악을 한 이후에 방송의 불공정 보도도 이제 문제지만 그 인사 전획을 이제 했는데 그야말로 언론 노조에 동조하지 않는 기자들, 기자가 아닌 다른 직군도 이제 행정 직군이나 또 경영 기술 직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른바 이제 험지로 내모는 거죠. 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근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참 그 야근만 전담한다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네. 그 사회부나 국제부에 야근 전담 근무를 이제 시킨다거나
지금도 그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실국장 하던 사람을, 뭐 본부장 하던 사람을, 우리 이제 공원연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MBC 오정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MBC의 본부장 하던 사람을 거의 이제 평직원들, 부장급 정도가 하는 그런 직급에서 이 일 자체는 아주 단순 업무 일을 하고 있죠. KBS에 이제 뭐 잘 아는 박영환 앵커 같은 경우에는 네. 9시 뉴스 앵커도 오래 했고, 그 광주 지역 총국장도 하고 있는데, 수원의 드라마 센터, 뭐 견학홀,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참 말이 그렇지, 평생 한 30년 정도를 그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에 있다가, 물론 잠시 취재 현장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 방침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떤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이해가 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회사를 그만둬라 하는 식으로 이제 보복적인 인사를 단행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중간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가정에서도 아빠는 왜 밤에만 근무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네. 그런 상실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인사 전횡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런 공영 언론 진정한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 방송을 요즘에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안 본지 몇 년 오래됐고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거의 보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국민들이 아는 거죠. 시청자들이 다 압니다. 한쪽 얘기만 하고 한쪽 편만 드는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안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시각처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디어 소비를 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소통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정권은 바뀌었지만 방송사의 경영질은 한 군데도 바뀐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부터 해가지고 그 경영진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보니 조금도 나아지질 않고 있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위원장부터 해서 뭐 이른바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방송 현장에서도 전 정부 때 선임된 경영진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좀도 바뀐 게 없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지 좀 이 길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놓을 것 같아요. 참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의 그 불공정 보도, 이 실태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시청료 거부 운동 같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고, 사람들이 이제 시청을 외면하는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게 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쉽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시작이 반이라고요. 또 여러분께서 의무의양으로 열심히 응원해주고 하면 힘을 받아서 네. 그 시간이 좀 당겨질